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거래량 상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사죠. 바로 미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잉의 또 이런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해요. 네. 최근에 그 보잉 관련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잉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2010년도 중반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후반기부터 상당히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130달러 내외에서 있다가 급등하면서 작년도 2월에는 약 400달러 이상을 넘었는데 그 세계의 그 신흥국 경제가 상당히 급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비롯해서. 그래서 세계에서 LCC 시장, 그러니까 저가 항공 산업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보잉에 대한 수주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보잉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보잉이 2018년 말부터 상당히 대내적인 악재에 휩싸이면서 이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올해 3월 달에 이 주가가 89불까지 떨어졌다가 요새는 130불 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급등했던 주식이 저가로 빠지다 보니까 이 보잉 주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주가가 가장 큰 타격을 최근에 받은 것은 2019년도 에티오피아의 737 맥스 기종의 추락이죠. 모든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운항을 못하고 그라운드 됐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70% 정도 빠졌습니다. 70%요? 예. 와. 그리고 조금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잉에 대한 기존 주문이 캔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움직임이 큰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분명히 보잉만의 강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보잉의 그 최대 매출의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2%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상업용 비행기 제작인데요. 이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지금 잘 돼 있고 정비 쪽에서도 한 10에서 20%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이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의 또 다른 강점은 군용 항공기죠. 뭐 헬리콥터나 폭격기 그리고 또 우주 항공 분야에서 나오는 그 매출이 34% 정도 됩니다. 아울러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그 힘든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하는데 보잉이 한 600억 달러 정도 지금 요청을 한 거죠. 이번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보잉과 견줘볼 만한 국내 기업도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항공우주는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완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1999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신규 수주가 약 1조 3천억이었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에 2조 9천억 대비해서 약 53%가 줄어든 수치고 작년도 목표치가 원래 2조 6천억이었는데요. 여기 비해서도 약 49%, 즉 수주를 갖다가 예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향후 주가의 방향은 역시 수주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냐, 향후 수주 규모에 따라 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미 방위비 인상이 있죠. 국산 무기체제 구입 비용이 감소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현재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로 더욱더 그 부분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KFX 개발 분담금 지급도 지금 현재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주 여부를 아주 좀 먹구름을 끼우는 요인들이 되죠. 보잉 하면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리스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보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방어주의면서 배당주입니다. 하지만 이 배당이 29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올해는 배당을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잉은 종업원이 약 15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매일 꼭대기에 있을 정도로 첨단 산업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이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IHS에 따르면은 보잉의 Net Insurance Cost가 상당히 최근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이 채무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잉은 구조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외의 근무 이런 걸 모두 정지했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라든지 이사회 의장의 모든 비용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상당히 하락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상당히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지금 2020년도 주문 취소가 약 300여 대가 넘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38조 원 정도 상당하는 거고 비행기가 제조가 완료되었지만 결함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항공기만 지금 4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 인도 지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항공사에 대한 그 발주 그 주문이 취소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하고 실적 면에서 아주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랜 공신력을 갖추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험난한 여정이 앞으로 진행될지 정말 더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잉을 높여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맑음은 아니고 먹구름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보잉의 2018년도에 그 순이익이 약 104억 달러였어요. 네. 한국 돈으로 약 10조였는데 그 737 맥스 기종의 그 인도 지연에 따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억 3,4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는데 737 맥스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됐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개선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그런 문제가 네네.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787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그 항공기 산업의 그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작년도 안 좋았지만 올해가 더 좋아한 듯한 이러한 그 계속적인 그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미 정부가 보잉을 그 국가 안보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난히 넘겨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동안에는 조금 주가가 요동을 칠 것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